한미동맹, 워싱턴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랜트 뉴섬, KCPAC USA 대표. 외교 문제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쉽습니다. 특히 행정부가 이미 처리해야 할 산불과 재난이 잔뜩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한미동맹을 철통 같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도 피로 맺어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국은 다른 어떤 미국의 동맹국보다도 실제 전쟁을 함께 수행할 능력이 뛰어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 스인을 승인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우방국들만 접할 수 있습니다. 양국 경제 관계 또한 탄탄하고 상호이익이 됩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한화해운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여 거의 쇠퇴한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우정은 진실하며 평생 지속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이 양국의 공동 적대국인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를 떠올려 보세요. 한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지만 이제는 독재 국가이자 미국과 전쟁 직전에 있는 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나요?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는 한국의 강경급진주의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맨 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을 가진 좌파이며 미국에 대한 큰 애정은 없습니다. 그는 2021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했고 중국은 대만에 대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귀국해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 중요한 것은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군이 없다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지도자들이 외국 군대, 즉 미국, 한국 및 기타 동맹국을 물리치고 국가를 재통일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을 좋아해서 돈을 냈다는 위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재는 대통령직으로 직무정지 상태, 그의 전 보좌관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원하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된다고 말하며 남한의 대북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김정은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 대사관 밖에서 시위를 하고 트럼프 사진을 훼손하면 경찰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국기를 훼손하면 경찰이 쫓아올 겁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의 취향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씨가 지내는 친구들도 교훈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김민석을 생각해 봅시다. 김 씨는 1980년대 서울대학교 급진 학생 지도자였으며 1985년 서울미국문화원 불법 점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반국가 및 친북 활동으로 3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때 그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며 그는 미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의 형인 김민웅은 행정부 내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극좌 성향의 촛불행동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7월 한미동맹을 제국주의의 함정이라고 칭하며 트럼프 정권 하에 미국을 양키 제국주의의 정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씨는 또한 우리 세대는 이 양키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1989년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저 점거를 감독하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자신의 생각을 누그러뜨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대통령직과 국회가 장악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와 급진 좌파는 남은 권력의 지렛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단체를 표적으로 삼고 보수 성향의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군부 또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가혹한 조건 하에 계속 감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대통령의 검찰은 존경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선거 공정성을 증진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좌파가 한국의 자유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수년 전부터 명백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대 행정부와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이 문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자유를 지지하는 한국인과 한미 동맹에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